율성그룹의 대저택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고 냉랭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거짓된 미소와 함께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 화려함의 끝자락 차은서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안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남편 율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에게 그녀는 값비싼 가구와 다를 바 없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들에게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과 권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과시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은서가 최근 익명으로 기부한 작은 자선 활동을 두고 배경도 없는 애가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짓만 골라 한다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은서는 그 모든 멸시를 묵묵히 삼켜냈다. 지루하고 숨막히는 만찬이 끝난 후 지우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다. 은서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이 거대한 황금 감옥 속 그녀의 유일한 성역이었다. 차갑고 화려하기만 한 저택의 다른 공간들과 달리 그녀의 서재는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와 경제 서적들로 가득한 지극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던 아내 차은서는 사라졌다. 대신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빛을 한 헬리오스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갔고 그녀의 눈은 복잡한 금융 차트와 데이터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작은 유산과 그에게서 물려받은 천재적인 재능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투자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헬리오스는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이름이자 그녀의 진짜 자아였다. 현재 그녀는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믿는 한 기업의 주가 폭락을 예측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닌 시장의 심리와 세상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단 한 사람에게 냉철하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천억의 돈이 움직이고 있었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서재문이 거칠게 열렸다. 술에 취한 강지훈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은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본능적으로 모든 모니터의 화면을 평화로운 꽃밭 사진으로 전환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다시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다. 지우는 그녀의 긴장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을 가져오라 명령했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녀처럼 대했다. 그의 재킷을 받아들고 물을 따라주는 그녀의 얼굴에 그는 단 한순간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장식하는 그저 예쁘지만 쓸모없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 방을 나간 후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치열했던 금융 전쟁의 열기와 남편이 남기고 간 차가운 모멸감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은서는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세상이 아는 불쌍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얼굴 뒤에 세상을 움직이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힘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제 뉴스를 확인했다. 정체불명의 투자자 헬리오스 시장을 뒤흔들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는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 폭풍의 날을 기다리며 율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밤이었다. 차은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세심한 지휘 아래 파티는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날의 주인공인 강지우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특히 보수적인 가풍으로 유명한 해외의 한 거물 투자자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계약은 율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었다. 문제가 터진 것은 바로 그 투자자와의 대화에서였다. 그는 예의상 은서의 배경과 가문에서의 역할에 대해 물었. 은서가 준비된 대답을 하기도 전에 지훈의 어머니가 끼어들어 그녀가 근본 없는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흘렸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본 지훈은 계약이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은서에게 떠넘겼다. 그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싸늘한 목소리로 그녀를 질책했다. 여보, 당신의 그 평범함이 우리 가문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소. 당신의 야망 없는 모습 때문에 중요한 손님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소. 그는 자신의 계약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동정 혹은 경멸의 빛을 띤 채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공개적인 모욕은 그 어떤 무관심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아있는 애정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텅 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자신만의 서재로 돌아온 은서는 그제야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와 불타는 투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굴욕적인 삶을 견디지 않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헬리오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한다. 율성그룹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강지훈이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불법적인 인수합병 건이었다. 그는 한 유망한 바이오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수를 쓰고 있었다. 은서는 그 바이오 회사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전쟁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 명령했다. 강지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리에 해당 회사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매입하라고. 그의 잔치상에 올라갈 요리를 통째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잔인한 행동 덕분에 계약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만족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늦은 밤 의기양양하게 저택으로 돌아왔다. 은서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저 그녀가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스스로의 손으로 깨워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지훈은 승리의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다른 방 은서의 서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를 불태우며 모니터의 숫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했을 때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다. 정체불명의 투자자 헬리오스 바이오 시장의 공격적인 행보.
그녀는 결혼 사진 속의 자신과 지훈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그 파일을 삭제해버렸다. 과거는 이제 지워졌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날의 파티 이후 금융계에는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투자자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대담하고 빠르고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모두가 외면하던 작은 기술주나 파산 직전의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고 몇 주 안에 그 기업들은 기적처럼 회생하거나 대형 호재를 터뜨리며 주가가 폭등했다. 그의 예측은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신들려 있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 무자비한 금융계의 신 헬리오스의 정체가 바로 율성그룹의 안주인 차은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낮에는 순종적인 아내로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지루한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그녀는 그 가식적인 세계의 중심에서 그들의 허영심과 탐욕, 그리고 무심코 흘리는 고급 정보들을 조용히 수집했다. 그녀에게 사교계는 가장 훌륭한 정보 수집장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작은 서재 안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지휘하는 여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자와 암호화된 통신으로 대화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모든 전략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남편 강지훈의 제국 율성그룹이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의 중심에는 강지훈이 눈독들이고 있는 바이오 회사 세라젠이 있었다. 세라젠은 혁신적인 신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상시험의 난항으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다. 지훈은 이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해 내부 연구원을 매수하여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고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등 불법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모든 주식들을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상어가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은서는 지훈의 탐욕이 오히려 세라젠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가 만들어낸 공포의 파도 위에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세라젠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세라젠의 주가 차트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자신이 퍼뜨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상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 끈질기게 매수하며 방어하고 있는 흔적이 보였다. 그는 짜증이 났지만 그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미 투자자들의 발악일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방을 나왔다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은서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경멸적인 말투로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소설책이나 읽고 있소. 그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공부나 좀 하는 게 어떻소. 그의 눈에는 그의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았다. 은서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마침내 지훈이 매수한 연구원이 조작된 임상 실패 데이터를 발표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세라젠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것처럼 폭락했다. 지훈은 승리를 확신하며 최종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서재에서 주가 폭락을 지켜보던 은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자에게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전부 사들여. 그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세라젠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강지호는 자신이 정복했다고 믿는 그 성이 이미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아내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강지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폭락한 세라젠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공식적인 적대적 인수 제안은 세라젠의 이사회로부터 예상치 못한 거절을 당했다. 이사회는 헬리오스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확보했으며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훈의 완벽한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공개적인 인수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팀을 닥달하며 헬리오스의 정체를 캐내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비열한 분노를 가장 손쉬운 상대인 아내 차은서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무관심은 이제 노골적인 학대와 폭언으로 변해갔다. 그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트집 잡아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모두 그녀의 불운과 무능 탓으로 돌렸다. 은서는 그의 모든 폭언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겉모습은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에 대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다. 그의 잔인함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지훈이 정체불명의 적과 싸우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은서는 헬리오스로서 자신의 무기를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녀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최고의 사립탐정과 회계 분석가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율성그룹과 강지훈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정치인들을 관리하고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를 포착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밖에서는 헬리오스로서 율성그룹과 치열한 금융전쟁을 벌였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계획을 한 발 앞서 예측하고 그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그의 사업을 방해했다. 지훈은 이 유령 같은 경쟁자에게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악마라고 부르는 그 헬리오스가 바로 자신의 곁에서 숨쉬고 있는 아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안에서는 불쌍한 아내를 연기하며 그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 앞에서 헬리오스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며 스스로의 모든 계획과 약점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말을 기록했고 그것은 훗날 그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터였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완벽했다. 어느 날 밤 헬리오스에게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한 지훈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은서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은서는 아주 잠시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라며 그녀를 비난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거래 증거, 그리고 그를 배신할 준비가 된 내부자들의 증언까지. 그녀의 손에는 이제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그를 막는 것이 아닌 그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결심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진 복잡한 관계도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모든 범죄와 그와 엮인 부패한 인물들의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거미줄의 중심에
헬리오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옮겨 놓았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거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헬리오스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연패를 거듭하던 강지우는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이은 실패가 마치 불운의 상징처럼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차은서 때문이라는 비이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마침 그의 앞에는 세라젠 인수라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서재로 은서를 호출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어떠한 서론도 없이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재벌가의 이혼 위자료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액수가 적힌 통장을 함께 던져놓았다. 그에게 그녀는 그 정도의 돈이면 평생 감지덕지하며 살아갈 가난한 고아일 뿐이었다. 그는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결혼은 실수였소.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안과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 돈을 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사라져 주시오. 내 앞길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요.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얌전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은서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절망의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평온한 표정으로 서류와 통장을 번갈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단정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지훈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순종적이거나 슬픔에 잠긴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조용히 사라져드리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부디 사업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강지훈 씨, 아마 그게 꼭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그가 던져준 돈이 든 통장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권력과 자비에 대한 완벽한 거절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고 지훈은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불쾌감을 털어버렸다. 어쨌든 그는 원하던 자유를 얻었다. 그는 이제 곧 열릴 별들의 밤 자선 파티에서 세라젠의 성공적인 인수를 발표하며 화려하게 부활할 자신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그 거대한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서 얻은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오직 그녀의 제국을 지휘하는 노트북 한 대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여왕이었다. 저택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조력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헬리오스 회장님. 은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았던 황금 감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파티를 준비하도록 해. 폭풍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후 차은서의 세상은 오히려 더욱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저택의 어두운 서재에 숨어 있지 않았다. 헬리오스의 새로운 본부로 마련된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다가올 전쟁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강지훈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의 부패한 제국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혁명이 될 것이었다. 한편 금융계와 사교계는 온통 두 가지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첫 번째는 율성그룹 강지훈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그를 괴롭히던 정체불명의 투자자 헬리오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그 틈을 타 강지훈이 마침내 세라젠의 인수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연말에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선 파티 별들의 밤에서 공식적인 인수합병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두 번째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투자자 헬리오스가 별들의 밤 파티에 사상 최대 금액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파티에 직접 참석하여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모든 사교계 인사들과 언론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모두가 과연 이 미스터리한 거물의 정체가 누구일지, 그리고 그가 왜 갑자기 강지훈과의 싸움을 멈췄는지 궁금해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헬리오스를 꺾었다고 믿었다. 그는 얌전히 사라져준 차은서처럼 헬리오스 역시 자신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파티에서 헬리오스를 만나 승자로서 너그럽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만한 미소에 젖어 있었다. 그는 파티의 밤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세상에 공표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은서는 그 모든 소문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를 위한 완벽한 갑옷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굴욕, 그리고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가 담긴 그녀 자신을 위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 차은서의 모습을 지워내고 헬리오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강력하고 압도적인 여왕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파티 전날 밤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강지훈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있을 자신의 승리 연설을 연습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잠시 지금쯤 어디선가 자신이 던져준 돈으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을 차은서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이내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인생에서 그녀는 이미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같은 시각 은서는 자신의 지휘본부에서 조력자와 함께 마지막 작전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여러 단계로 설계되어 있었다. 파티에서의 극적인 등장과 폭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작될 법률적, 재정적 총공격. 모든 것이 그녀가 무대 위에 서는 바로 그 순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별들의 밤 파티가 시작되었다. 행사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든 듯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강지훈은 개선 장군처럼 등장하여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사회자는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라고 소개했다. 강지훈의 중대 발표와 미스터리한 자선가 헬리오스의 첫 등장이었다. 지훈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과연 누가 헬리오스일까? 그는 자신과 경쟁할 만한 몇몇 외국계 펀드 회장들을 떠올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적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파티가 무르익고 마침내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이제 대한민국 산업계가 모두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율성그룹 강지훈 회장님의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지훈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행사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고 강렬한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파티의 진짜 주인공이 이제 막 도착한 것이다. 강지훈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향해 막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파티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강렬한 조명이 그를 비추고 있었기에 문 쪽은 어두운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순식간에 파티장의 모든 소음과 시선을 집어삼켰다. 단상 위로 향하던 스포트라이트마저 방향을 잃고 흔들렸다.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동화 속 공주 같은 드레스가 아닌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날카로운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밤의 여신이 강림한 듯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목에 걸린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파티장의 모든 조명을 집어삼킬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속삭였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품과 권위는 이곳에 모인 그 어떤 재벌 총수들보다도 강력했다. 그녀의 시선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단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세상을 호령하는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단상 앞에 멈춰선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망쳐버린 이 불청객에게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체 모를 위압감이었다. 여인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눈에 익숙한 얼굴에 윤곽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이 버린 초라한 아내 차은서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가 알던 차은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존재감 없이 조용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낯선 자신감과 차가운 카리스마. 그의 머릿속이 혼돈에 휩싸였다. 그는 설명을 구하려는 듯 부모님을 쳐다보았지만 그들 역시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여인은 단상 앞에 강지훈을 완전히 무시했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그를 지나쳐 파티의 가장 상석이자 헬리오스의 자리를 위해 비워져 있던 헤드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혼란에 빠졌던 사회자는 귓속에 이어폰으로 들어오는 다급한 지시에 정신을 차렸다. 파티의 모든 순서가 이 정체불명의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주인공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구경꾼으로 전락한 강지훈은 잊어버린 연설과 함께 멍하니 단상 아래에 서 있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는 그가 아닌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인을 비추고 있었다. 파티장의 모든 권력과 관심이 완전히 그녀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쇼에서 가장 비참한 조연이 되어버렸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은서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승리감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실수를 저지른 하급자를 바라보는 여왕의 차가운 무관심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까딱였다. 그것은
그에 대한 완벽한 무시이자 해고, 통보와도 같은 몸짓이었다. 그 눈빛 하나에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 수없이 던졌던 바로 그 경멸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수천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사회자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그램의 변경을 알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강지훈 대표님의 발표에 앞서 방금 도착하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제가 되어버린 승리감과 함께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한 낯선 여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밝혀질 그녀의 정체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파티장의 모든 조명을 헤드 테이블의 한 여인에게 집중시키며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신사, 숙녀, 여러분, 대한민국 금융계의 흐름을 바꾼 경이로운 지성의 소유자이자 오늘 밤 저희 자선재단에 가장 큰 온정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헬리오스 투자기금의 의장 차은서 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차은서,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파티장은 잠시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거대한 충격과 혼란이 장내를 휩쓸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교계의 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에게 속삭였다. 강지훈의 그림자 안에 그 존재감 없던 여자가 바로 금융계를 뒤흔든 전설적인 투자자 헬리오스라고 강지훈의 부모님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지훈 자신이었다. 그의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숙적, 그토록 찾아 헤맸던 미지의 천재가 바로 자신이 매일 밤 경멸하며 외면했던 아내였다니. 이보다 더 끔찍하고 완벽한 굴욕은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은서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여왕처럼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비된 채 앉아있는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 자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차은서, 그리고 제가 바로 헬리오스입니다. 그녀는 지훈의 계획을 정면으로 겨눴다. 강지훈 대표께서 잠시 후 세라젠 바이오의 성공적인 인수를 발표할 예정이었을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그 발표는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다. 헬리오스 투자기금은 오늘 아침부로 세라젠의 지분 51%를 확보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세라젠은 율성그룹에 매각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승리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지만 은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한 저희가 이번 인수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율성그룹이 사용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수 방식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지훈이 세라젠의 연구원을 매수하여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기록과 자금 이체 내역이 나타났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연설을 마친 은서는 무대에서 내려와 굳어버린 지훈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가 주었던 이혼 서류였다. 그녀의 서명이 담긴. 그리고 그 위로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다. 헬리오스 투자기금이 율성그룹과 강지훈을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 대표 소송장이었다. 그녀는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그가 자신에게 늘 하던 것처럼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씨. 우리가 논의해야 할 비즈니스가 좀 있는 것 같군요. 지훈은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그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이제는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적 헬리오스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별들의 밤 파티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폭로는 율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그림자 아내의 반란 헬리오스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헬리오스 투자기금 측은 밤사이 강지훈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자료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배포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여론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검찰은 즉시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율성그룹 본사와 강지훈의 자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각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율성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몇 분 만에 거래가 정지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은행들은 율성그룹의 모든 대출을 동결시켰고 파트너사들은 앞다투어 계약을 파기했다. 그의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검찰에 소환되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그의 모든 직위는 박탈당했다. 그는 더 이상 율성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갇혀 뉴스를 통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불신으로 그리고 분노와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미친 듯이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번호는 이미 바뀐 후였다. 한때 자신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이제 그가 감히 닿을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멸시했던 그 여인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절규했다. 같은 시각 헬리오스의 본부에서 은서는 차갑고 냉철하게 전쟁의 마지막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율성그룹이 이대로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무고한 직원들과 하청업체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를 혼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율성그룹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신 새롭게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율성그룹의 채권을 모두 사들여 최대 채권자가 된 그녀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헬리오스로서 자신의 계획을 세상에 밝혔다. 그녀는 율성그룹의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핵심 사업부를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계획은 냉철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검찰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은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제국이었던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자리를 빼앗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그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가 되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없었던 정의로움까지 갖춘 완벽한 존재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을 했다. 몰락한 왕의 마지막 항복 문서였다. 같은 시각 은서는 자신의 새로운 제국, 율성의 구조 조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역할은 이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우는 그의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가족들은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몰락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되던 날, 법정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진 지훈은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은서는 그에게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았던 그들의 결혼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은서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지위 아래 부패의 상징이었던 율성그룹은 베리타스라는 이름의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수많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리더십은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헬리오스 차은서는 이제 단순히 돈 많은 투자자가 아닌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경영인이자 존경받는 리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유명 시사 잡지와 표지 인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과거와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을 물었다. 그녀는 증오나 분노 대신 담담하고 성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과거는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저를 만들어낸 용광로였을 뿐이죠. 저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자의 품격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부와 명예를 되찾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를 찾아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보고했다. 또한 과거의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익명으로 거액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남자가 없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행복은 이제 타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행복의 근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파트너는 그녀가 만든 제국과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였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자신이 세운 헬리오스 타워의 맨 위층 회장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성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녀의 조력자가 들어와 회사의 성공적인 실적을 보고하며 그녀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조용한 만족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헬리오스였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그 어떤 남자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그녀 스스로의 의지로 개척해 나갈 무한한 창공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완전했다.